세관 공매를 통하면 명품백은 물론이고 고급 위스키를 반값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알뜰 소비족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세청이 적발한 다양한 물품들이 세관 공매에 나와서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고 또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지 경공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개편하고 첫날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지금 명품을 반값에 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솔깃하실 만한데 세관 공매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말 그대로 세관에서 하는 공매다. 일단 관세청에서 하는 국가가 하는 공매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공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관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 등을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통관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이제 강제적으로 예. 매각하는 절차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관 공매의 물건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수입 화물, 그다음에 여행자 휴대품과 주류 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옷이 한 1000벌 나왔다든지 또 신발이 한 10,000켤레, 또 화장품, 기계 등등이 있고요. 여행자 휴대품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가방, 술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세관 공매는 추후에 세관에 가서 직접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유니패스 등을 통해서 전자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네. 지금 해외여행 때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세관인데 최근 여행 계획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압수되는 물건도 많고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 올해 세관 공매 어떤 물건들 지금 나와 있나요? 네, 일단 그 기존에 예.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세관 공매 물건이 되게 많았다가 네. 코로나 때 세관 공매 물건이 거의 없었다가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관 공매 물건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과 여행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세관 공매 물건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있는 또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다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 또 김포세관, 부산세관 이런 데 이제 다양한 세관 공매 물건들이 이제 공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공항세관의 이제 물건,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의 물건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온 그런 물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입 화물에는 이를테면 바지, 저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1,440벌이 한 3,700만 원에, 또 미니백이 또 1,100만 원에 있고요. 또 여행자 휴대품 같은 경우에는 에르메스 가방이 630만 원, 또 구찌 벨트, 포멜라토 반지가 이제 234만 원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천세관 같은 경우에는 배로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은 콩, 또 자켓, 여성 점퍼, 조끼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세관 공매를 통해서 나는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보다는 네. 수입 화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재미삼아 또 싸게 낙찰받고 좀 명품도 낙찰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행자 휴대품에 기본적으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세관 공매에 나오는 여행자 휴대품 중에 명품, 이를테면 가방이나 시계, 가품이나 유조품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 진품이고요. 가품이나 유조품은 100% 폐기 처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왜 통관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비싸서 그러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 저렇게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네. 화주가 이제 부도가 났다거나 수입을 한 사람이 화주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를테면 관세나 부가세 못 낸 경우도 있고요. 아하. 또는 어찌 보면 수입 조건을 못 풀었다든지, 이를테면 포인터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불빛이 유예하냐 유예하지 않느냐, 유예하지 않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걸 못했다든지 예.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관 공매 나옵니다. 그래요.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가산세까지 세금도 붙어서 많아서. 세금을 안 내고 네. 세금 낼 바에 그냥 안 가져오겠다 이런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네. 글쎄요. 수입 화물은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으니 차라리 세금도 먼저 자진 신고하면은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적발이 걸려서. 되면은 적발이 되면은 네. 그리고 또 의외로 습득물도 많습니다. 습득물? 놓고 내리셔가지고 그런 것들 네, 맞습니다. 안 찾아가셔가지고 아니 그 비행기에 그 네, 몇백만 맞습니다. 원짜리 가방을 놔두고 내려요. 가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네. 사지를 말지 그 정신머리로. 아니 근데 지금 저기 주류공매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천공항세관에 네. 주류 매각이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이 6분이 가서 네. 다 이제 낙찰을 이제 받았고요. 이런 주류 매각은 한 1년에 한 6번 정도 매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쉬운 6병 정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주류를 낙찰받고 네. 팔려면은 원래 주류 수입 면허를 가진 자여야 되는데 사실 뭐 일반인들 중에 이런 주류 수입 면허를 가진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들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류 수입 면허가 있으면 뭐 모두 낙찰을 받으면 좋은데 개인들은 이런 게 없는데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가 사용을 전제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낙찰 받고 팔지 않고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 마시겠다라고 해서 1인당 3병씩 기본적으로 각서를 받고 네. 기본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1인당 3병씩, 그러니까 더 받고 싶다면 뭐 위임장을 받아서 더 받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술은 웬만하면 경쟁률이 한 1대1이나 뭐 2대1 이런 경우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런 술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낙찰을 받기 그러게요. 좋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작년에 네. 술이 사실 1차 때 매각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1차 때 어떤 하나의 물건에만 1대5의 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물건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다른 것도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술 같은 경우가 가령 이를테면 감정가가 한 20만 원인데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단 한 병밖에 없는 술 오호. 희귀해서. 예, 2, 300만 원에도 팔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술을 잘 아시는 분이 네. 낙찰을 받는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세관공매는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낙찰하기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화면에 같습니다. 나오는 뭐 조니 워커블루, 글렌모렌지, 시그넷 이런 거는 사실 업장에서 마시려면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7만 원 이러면 혹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발렌타인 17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에는 네. 뭐 한 감정가가 한 12만 원 정도 했었었는데 7만 5천 원 정도에 뭐 3병씩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적도 발렌타인 있었죠. 30이요? 아니 17년산. 17. 네. 네. 아니 위스키 별로 안 드시는 분이 가격은 잘 아신다. 저요? 한때. 한때. 네. 자, 이런 그러면 공매 물건들 어디서 보고 살 수 있는 건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부산에도 세관이 있고 인천공항 세관도 있고 장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 네. 이런 공매에 참여하려면 뭐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세관공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청 사이트에서 세관공매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세관별로 일정과 입찰 방법이 공지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관세청의 공매 공고 코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관공매는 이제 온비드 공매랑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각을 진행하고요. 입찰 방법도 공지를 보면 이게 일반 입찰인지 전자 입찰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고에 보면은 매각 물품 개수가 나와 있고 매각의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인데 일반 입찰은 이제 오프라인 입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자 입찰은 온라인 입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입찰 장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간 독특한 게 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가면 입찰 법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세관공매는 1년에 많이 해봤자 한 10번 정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위해서 별도로 입찰장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약간 좀 비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가끔은 2층 소회의실, 가끔은 4층의 대배의실 뭐 이런 식으로 입찰 그렇군요. 장소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저걸 확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전에는 반드시 공람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세관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부산세관에 직접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보세 창고에 인천에 있다면 인천 창고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임장처럼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네. 것이거든요. 공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금이 간 것 같습니다. 오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컴플레인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세관이나 김해, 김포공항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소매품이 좀 많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인천세관이나 부산세관은 이제 배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산업재나 원자재, 좀 볼륨이 큰 물건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예 이번 기회에 이 세관 공매 관련한 전문 용어들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세관공매 용어가 좀 많이 있는데 예. 우리 이제 세관공매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몇 개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세관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공람이 중요합니다. 공람. 네, 창고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네, 확인하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허.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그 인천에 자전거를 한번 입찰하려고 예. 네. 물건 번호를 잘 보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낙찰이 안 되는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 그 물건은 면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면허는 이제 화주가 통관을 예, 시켜서 예. 공매를 취소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입찰은 유니패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입찰했다. 또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세관에 가서 현장에 가서 낙찰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전자 입찰할 거냐 일반 입찰할 거냐 하는 것은 담당자, 즉 세관 구매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매 조건이 중요합니다. 공매 조건. 공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수입 조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옷을 수입했다. 그럼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화주가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를테면 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차이나 직접 부셔야 된다. 그런 수입 조건을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의 계약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1회차 100%, 2회차, 3회차 90, 80. 만약에 3회차가 이제 80%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최소한 80% 이상의 가격을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세관구매는 이번에 80회차지만 다음 회차 가격, 예. 그러니까 70% 이상으로 써서 1등을 하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오. 아주 독특한 거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고 보관료가 있는데 입찰해서 낙찰받은 분들이 창고 보관료도 내가 부담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창고 보관료는 내가 낙찰받고 돈 낼 때까지는 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내가 낙찰받고 통상 일주일 정도 유예 기한을 주거든요. 예. 일주일 이후에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때 물건을 계속 안 가져간다. 아, 그때부터 부과되는 그때부터? 창고 보관료는 아. 낙찰자가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관 공매는 이제 그러니까 채화 공매하고 이제 국고 공매가 있다고 하던데 네. 이 차이가 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나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세관 공매는 채화 공매고 이제 네. 국고 공매는 별도로 좀 이해하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는 차라리 세관 공매는 채화 공매와 국고 공매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예. 채화 공매는 말 그대로 아까 세관에서 하는 공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화물, 통관 안 된 물건, 그다음에 여행자 휴대품, 또 일정 기간 안 찾아가면 이후 감정 평가하고 매각을 하는 절차가 될 것 같고요. 국가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고 공매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보성 유통 사업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채화 공매로 진행을 했는데 반가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된 물건들은 네. 이제 화주의 소유에서 국고로 귀속돼서 이제 국고 아.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통관을 안 시킬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밀수품.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걸리면 국고 귀속돼서 곧바로 이제 국고 공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화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공매가 진행되다가 면허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취소가 네, 네, 된다. 네, 네. 그러나 반면에 국고 공매에서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국고 공매에서는 면허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원칙적으로. 네. 예. 그래요. 네. 그럼 뭐가 더 나은 거예요? 개인들이 접근하기엔. 근데 이제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입화물 같은 경우에는 채화 공매와 국고 공매가 둘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채화 채화 공매가 공매.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